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중국 축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요, 말 그대로 뒤죽박죽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경질됐죠. 팬들은 분노했고 내부는 요동쳤습니다. 거기다 FIFA 징계까지 받아서 홈 경기조차 관중 일부를 받지 못합니다. 주전 선수들도 줄줄이 빠졌습니다. 전력은 반토막이 났고 분위기는 바닥입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중심이죠. 그런데도 중국은 이 상황을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길 수 있다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죠? 하지만 냉정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팀조차 제대로 공략 못한다면 중국 축구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민낯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분석 들어갑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축구가 겪고 있는 상황,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대표팀 분위기도 좋아 보였던 그 순간 갑자기 신태용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팬들은 당연히 분노했고 현지 언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3월 25일 바레인전에서 더 터졌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1대 0으로 앞서고 있었죠. 후반 35분, 일부 관중이 외국인 선수를 향해 차별적이고 혐오스러운 구호를 외친 겁니다. 이 장면이 중계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결국 FIFA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벌금은 무려 4억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A매치, 즉 오는 6월 5일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9차전에서는 관중석의 15%를 폐쇄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홈구장 글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은 7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번엔 그 열기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수단도 문제입니다. 주전 4명이 빠졌습니다. 미드필더 마르셀리노 퍼디난드, 골키퍼 마르틴 파이스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 수비의 핵심인 케빈 딕스와 딘 제임스는 부상입니다. 전술의 중심, 골문, 수비 라인까지 모두 구멍입니다. 이 정도면 전력 반토막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예비 멤버로 싸워야 할 판이죠.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현재 승점 9점으로 4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 바레인과 중국이 바로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 한 경기 한 골이 운명을 바꾸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겹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인도네시아는 감독도 없고 선수도 없고 관중도 제한된 상황, 이보다 더 최악의 조건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네시아를 상대하는 중국은 오히려 이 상황을 반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번번이 무너지는 중국 축구의 민낯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혼돈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중국 축구가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중국 언론은 이번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다라며 희망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팬들은 아예 인도네시아의 바레인전 몰수패를 요구하고 있어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FIFA가 제대로 징계 내리면 우리한테 3점이 그냥 온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합니다. 현재 승점 6점으로 5위, 그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승점 9점.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모두 가져와야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혼돈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주전 빠졌지, 감독도 없지, 관중도 못 들어오지. 그야말로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중국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을 보면 희망보다 걱정이 먼저 듭니다. 먼저 객관적인 전력부터 살펴보면 중국은 지금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승리가 필요할 때마다 흔들리고 수비는 늘 불안하고 공격은 전혀 날카롭지 못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중국이 넣은 골은 고작 2골. 그중 한 골은 약체 네팔 상대로 얻어낸 페널티킥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신력이에요. 중국 선수들은 위기 상황에서 강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점하면 급격히 무너지고 이기고 있더라도 실수 한 번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바레인전에서도 전반전까지만 해도 1대1로 팽팽했지만 후반 들어 실점하자마자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전 없이 2대1로 패배,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감독 교체 이후에도 전술적인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플랜 A도 불분명하고 경기 중 상황 대처 능력도 떨어져요. 교체 카드나 포지션 전환이 지나치게 늦고 선수들 간의 연계 플레이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마치 각자 다른 경기장을 뛰고 있는 듯한 느낌. 선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다가 정작 팀으로서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중국 대표팀은 누가 봐도 혼란스러운 상대인 인도네시아를 이길 수 있는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중국은 이런 기회를 매번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과연 다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자멸의 역사를 반복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처한 진짜 문제들, 그리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대표팀의 전술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의 가장 큰 전술적 약점은 바로 빌드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게임이 아니라 수비에서 중원을 거쳐 공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의 싸움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수비진에서 볼을 잡으면 중앙 미드필더에게 연결해 리듬을 만들고 그 흐름이 공격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중앙에서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전방 압박이 들어올 경우 중국의 미드필더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1, 2초 만에 압박에 밀려서 공을 빼앗기거나 뒤로 돌리기 바쁘고 볼 간수 능력도 부족합니다. 결국 수비수들은 무리하게 롱패스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 패스들이 대부분 상대 수비에 걸리거나 공이 흘러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빌드업이 안 되니 결국 공격은 단조롭고 예측 가능해지고 슈팅 찬스를 만드는 데까지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술 훈련의 부재,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준비 부족까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정신력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몇 년 전부터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팀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골을 넣거나 중요한 기회에서 실수라도 나오면 그 순간부터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억하시죠? 2022년 월드컵 최종 예선 당시 중국은 한국에게도 일본에게도 완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일본전에서는 슈팅 하나 못 해보고 0대2로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베트남전 참사입니다. 2022년 2월 중국은 베트남 원정에서 1-3으로 패배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이미 조별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고 중국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전반전에만 2골을 내주고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경기는 중국 축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기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승부처마다 선수들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 중국 축구를 보는 팬들에게는 이제 익숙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멘탈도 위축됩니다. 우리는 또 질 거야. 실수하면 욕먹는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면 발이 굳고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패배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술도 정신력도 모두 흔들리고 있는 중국 대표팀. 인도네시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이 기회일 수는 있지만 정작 그 기회를 살릴 준비는 중국이 더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중국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변화하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의 결정적인 차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가 있죠. 벤투 감독 시절부터 축적된 전술의 일관성, 유소년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멘탈 강화까지 한국 축구는 지금 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황희찬. 이 네 선수는 단순히 유럽에 진출한 게 아니라 유럽 5대 리그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기술, 체력, 전술 이해도, 그리고 멘탈까지. 이들은 세계에서 통하는 선수들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난 수년간 귀화 정책이라는 편법에 집착해왔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육성과 시스템 구축보다 해외 출신 선수들을 귀화시켜 단기적인 성과를 노렸죠. 엘케손, 알란 등 이름만 들으면 브라질 대표팀 출신으로 착각할 만한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팬들은 정체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고 비판했고 이제는 그 귀화 선수들마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남은 건 정체불명의 전술, 불안한 정신력, 그리고 국민과의 단절된 신뢰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기본을 지키며 시스템을 개선해왔고 이제는 유소년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구 강국과 약체의 결정적인 차이 아닐까요? 자, 그럼 결국 중국 축구가 왜 계속해서 실패하는가?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술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축구 스타일도 달라지고 선수들은 매번 새로운 전술을 익혀야 하니 팀으로서의 방향성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빌드업 축구, 내일은 롱볼 축구. 이런 식으로는 선수도 팬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둘째, 선수단 내부의 갈등입니다. 귀화 선수와 자국 선수 간의 신뢰 부족, 서로 호흡이 맞지 않다 보니 경기장에서의 조직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팬들은 이런 분위기를 금방 눈치챕니다. 우리는 왜 이 팀을 응원해야 하지? 라는 회의감이 생기죠. 셋째, 팬과의 단절입니다. 과거에는 기대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표팀이 실망을 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팬들의 응원 열기마저 식어가고 있습니다. 대표팀이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실망만 안겨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중국 축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단순히 감독 한 명 바꾸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 그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국 축구를 분석한 이유는 비웃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듯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축구는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고 철학이 있고 국민의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한국 축구는 지금 정말 자랑스러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6강 진출이 꿈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8강, 4강을 노리는 팀이 되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투자, 꾸준한 시스템, 그리고 팬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 뉴스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